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홈 레코딩으로 보컬 녹음, 악기 녹음, 영상, 소리, 음향 관련된 컨텐츠를 만드시다 보면 헤드폰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헤드폰을 알아보실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가장 먼저 밀폐형인지 오픈형인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믹싱은 상관이 없지만 녹음까지 병행해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밀폐형 혹은 세미 오픈형 헤드폰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오픈형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스튜디오에 녹음 부스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밀폐형 헤드폰으로 녹음을 진행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모니터링 헤드폰은 정확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음질도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일반적인 믹싱은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하게 되지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헤드폰을 이용해서 믹싱을 해야 되는 상황을 종종 접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쿠션, 착용감, 밴드 조절 같은 기능성을 보실 겁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헤드폰을 좀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의 견고함, 만듦새의 튼튼함도 분명히 꼼꼼히 따져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폰이 생각보다 잘 고장나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 요소의 녹음용, 모니터링용 헤드폰을 찾으신다면 오늘 보여드릴 로데 NTH100 헤드폰에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 기능성, 만듦새의 견고함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럼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로데에서 출시한 NTH100은 음악 제작, 믹싱과 오디오 편집, 보컬 녹음, 팟캐스트, 로케이션 레코딩 등 오디오 컨텐츠 제작에 목적을 둔 클로즈백 밀폐형 헤드폰입니다. 즉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는 작업용 헤드폰이죠. NTH100의 기본 스펙은 40mm 드라이버의 다이나믹 헤드폰으로 주파수 응답은 5에서 35kHz, 임피던스는 32옴, 토탈 하모닉스는 1%, 맥시멈 인풋은 1700mW이고 무게는 350g으로 살짝 무거운 편에 속하는 헤드폰입니다. 일반적인 모니터링 헤드폰이 200g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0에서 50g 정도 살짝 더 무게가 나가는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살짝 더 무겁구나 라고 수긍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성은 NTH100 본체, 전용 파우치, 전용 케이블, 전용 ID 세트, 총알잭이라고 하죠. 4분의 1인치 아댑터로 구성됩니다. 헤드폰을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헤드폰이 잘 고장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드라이버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밟거나 던지지 않는 이상 이 드라이버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헤드폰 고장의 99.9%는 거의 대부분 이 케이블의 접촉 불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리고 살짝 케이블을 움직이면 들리고 반대로 살짝 케이블을 움직이면 들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리고 이런 고장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NTH100은 재구매가 가능한 전용 케이블을 꼽아서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지간히 당겨서는 케이블이 빠지지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세게 당겨서 이 케이블이 고장났다 라고 하면 이 전용 케이블만 재구매하셔서 다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세게 당겨서 이 안쪽에 플라스틱, 고정되는 플라스틱까지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편에 꽂으시면 됩니다. 이 NTH100은 케이블 입력단이 왼쪽, 오른쪽 두 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칠게 사용하셔서 일반적으로 헤드폰은 왼쪽에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어 있죠. 이 왼쪽에 케이블 연결 단자가 만약 정말 세게 당겨서 깨졌다. 그러면 오른쪽에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양쪽에 입력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케이블을 편한 위치에 배치시키기 위한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처럼 헤드폰이 고장나는 게 극도로 싫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꿀기능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모니터링 헤드폰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한쪽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밀폐가 되지만
다른 한쪽에 이 작은 구멍으로 음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로데에서도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고무 실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은 다른 한쪽은 고무 실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면 정확하게 좌우 밸런스가 잡힌 소리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헤드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놨죠. 뿐만 아니라 헤드밴드 조절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헤드폰의 경우에는 이제 드르륵 드르륵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해서 머리 크기에 맞춰서 헤드폰을 착용하게 되죠. 그래서 착용을 할 때마다 드르륵 하고 맞춰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NTH100 같은 경우에는 헤드밴드 조절이 잠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머리에 맞게 조절을 한 다음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잠궈 주시면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 내 머리에 맞춰 놓으면 계속 착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잠궜을 때 아주 세게 당기면 풀리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헤드폰을 쓰고 막 이렇게 세게 당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잠금형 헤드밴드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잘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로데가 이거 제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로데가 일반적인 평범한 마이크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출시하는 신제품들을 보면 그 디테일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 드라이버와 헤드밴드가 조절되는 부위도 굉장히 두꺼운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특히 어떤 특정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밴드와 드라이버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엔 아예 두꺼운 합금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어지간히 밟지 않고서는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게가 살짝 더 한 30g, 50g 정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물리적인 고장을 줄이고 한 30g, 50g 정도 더 나가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착용감을 위한 마감도 정말 충실합니다. 먼저 헤드밴드. NTH100의 헤드밴드는 유명 소재 회사인 이탈리아 알칸테라에서 만들었습니다. 표면은 뭐랄까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제가 느끼기엔 약간 세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주 고급지게 푹신푹신하게 들어갑니다. 이 일반적으로 그 딱딱한 쿠션감 이런 것도 아니고 푹푹 꺼지는 쿠션감도 아니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쑥쑥 들어가는 쿠션감을 가지고 있죠. 역시 이탈리아에서 마무리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져. 그리고 귀와 맞닿는 이 이어컵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 칭찬이야. 모든 헤드폰 브랜드들은 다 인체공학적으로 이어캡을 만든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어캡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여름에 장시간 착용을 하면 여기가 땀에 이렇게 젖죠? 네. 특히 녹음 때문에 에어컨을 꺼야 될 때는, 녹음할 때는 왜 에어컨 소리도 들리면 안 되니까 에어컨을 꺼야 할 때는 굉장히 땀에 많이 젖게 됩니다. 그런데 NTH100 이 헤드폰의 이어캡은 쿨링 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물론 쿨링 젤이 섞여 있다고 해서 땀이 정말 많이 나면 당연히 그래도 젖긴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쿨링 젤이 섞여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이러니 제가 요즘 이 로데를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로데에서 만드는 신제품들을 보고 있으면 사용자 측면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디테일을 잡아 나갔는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로데캐스터 프로2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이 헤드폰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야,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신경 썼다고 할 정도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로데가 굉장히, 물론 지금도 큰 회사지만 더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양쪽에 입력단이 달려있는 건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물론 컨슈머 시장 쪽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입력단이 있는 헤드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닥터들에도 아마 양쪽 헤드폰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모든 헤드폰들은 다 양쪽에 이렇게 입력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헤드폰을 많이 사용해 보면 헤드폰 고장의 99.9%는 다 여기서 발생해요. 케이블이 고장나던가 케이블과 연결되는 접촉단이 불량이 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입력단을 만들어 놓고 별도의 케이블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정말 디테일은 정말 로데가 요즘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 전용 케이블 제가 한번 이렇게 이쪽에서도 보여드리고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인식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XLR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별 링을 꽂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이 굉장히 많으면 어디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케이블을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를 붙인다던가 혹은 그 XLR용 인식 링이 또 있어요. 그런 걸 연결해서 케이블 링을 하게 되는데, 이 헤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나 두 개 쓸 때는 헷갈릴 일이 없지만 헤드폰을 3개, 4개 사용하게 되면 이 헤드폰을 어디 출력에 꽂아놨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개의 헤드폰을 사용하는 스튜디오나 녹음 부스를 들어가 보면 헤드폰에 아예 색깔 테이프를 붙여놓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NTH100의 헤드폰의 전용 케이블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 링, 인식 링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이 ID 링을 이렇게 케이블마다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색깔의 ID 링을 제공하고 있어서 NTH100 헤드폰 4개까지는 헷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디테일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쩌면 음향 감독님들이나 PD님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도 이 NTH100 헤드폰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만큼 디테일에 아주 신경을 쓴 헤드폰입니다. 자, 그럼 소리는 어떤가? 제가 느낀 NTH100의 소리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톤으로 상당히 자세히 그리고 묵직하게 들리는 헤드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헤드폰은 작업용 헤드폰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아보실 텐데, 마이크로 비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데에서 나온 NT1이라는 마이크가 있죠? 엔트리급 컨덴서 마이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한 마이크입니다. 그 마이크가 왜 히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이 엔트리급 컨덴서 마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녹음을 처음 막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까랑까랑하고 찰지게 들리는 느낌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노래하시는 분들이나 녹음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야, 엔트리급 콘덴서 마이크도 쓸만한데? 라고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녹음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엔트리급 콘덴서 마이크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고역은 도드라지게 들리는데 중저역대의 이 부피감, 밀도감이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스를 받을 때는 즐거운데 이제 받은 소스를 반주와 섞으려고 EQ잉을 해보면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게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음역 잘 들리고 저역, 중역도 밀도감 있게 쫙 끌어올려지고 그러면 그 마이크는 비싼 마이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 실장이 뭐 엔트리급 마이크는 날톤이라고 해서 별로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역 잘 들리고 중저역의 부피감 있고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채감까지 더해지면 그게 스튜디오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트리급 컨덴서 마이크들을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로데 NT1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금액대 치고는 중저역대의 부피감이 꽤나 나오는 편에 속하는 컨덴서 마이크였어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히트를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제가 이 NTH100 헤드폰을 들었을 때 느낌도 그것과 유사해요. 10만원대, 20만원대 헤드폰을 들어보면 물론 이 프로 오디오 쪽에서 사용되는 헤드폰들은 그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컨슈머 쪽 헤드폰들을 들어보면
저역이 살짝 올라가고 고역이 살짝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들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날카롭고 빵빵하게 들리는 헤드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역이 살짝 올라가고 고역이 살짝 올라가게 이제 일명 갈매기 모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튜닝이 되면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신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헤드폰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헤드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확실히 음악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니터링 헤드폰이다 보니까 그런 헤드폰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역도 자극적이지 않고 고역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꽤나 부피감 있게, 밀도감 있게, 뭔가 컨슈머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꽤나 디테일하게 들리는 톤을 가지고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컨덴서 마이크까지 갔네요. 네, 그런 느낌의 헤드폰이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때문에 만약에 컨슈머형 헤드폰, 특히 게이밍용 헤드셋을 사용하시다가 홈 레코딩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모니터링 헤드폰을 좀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컨슈머형 헤드폰하고는 소리가 좀 많이 다르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음악 감상용으로는 추천할 수 없는가? 음악 감상용으로도 분명히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음악 감상을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럼 음악 감상을 위해서 왜 모니터 스피커를 알아보시나요? 물어보면 이 하이파이 쪽 스피커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약간 저음이 잘 나오고 고음이 잘 나오게 튜닝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장르나 어떤 좋아하는 색채감이 있는 어떤 장르나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다양한 장르나 다양한 소리를 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를 구매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NTH100 헤드폰도 일반적인 컨슈머 헤드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직한 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감상용으로도 이 NTH100은 굉장히 매력적인 헤드폰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로데에서 새로 출시한 NTH100 모니터링 헤드폰 살펴봤고요. 나는 녹음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믹싱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헤드폰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 녹음 부스 안에서 여러 개의 헤드폰을 헷갈리지 않게 운영하셔야 되는 PD님들, 음향 감독님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모양도 굉장히 이쁘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인식 링이 이렇게, 네, 인식 링이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음향 감독님들 후 오시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헤드폰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리고, 끝으로 미디크로에서 구매해 주시면 사은품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됐건 사은품이 됐건 가격이 됐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나 미디크루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미있는 제품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도 좀 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럼 안녕.